안녕하세요. 아들만 셋 있는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어릴 적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깜빡이였습니다. 자동차 깜빡이 말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죠. 깜빡깜빡 뭘 잊어먹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부모님은 아들이 얼굴을 자꾸 찡그리니 걱정이 되셨는지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얼굴에 침까지 맞게 하셨고요. 어린 마음엔 진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의도치 않게 눈을 깜빡이던지 얼굴을 찡그리던지 소리를 내는 걸 틱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첫 번째로 틱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틱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세 번째로는 틱을 완화시키는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깜빡이며 코를 찡긋하거나 입을 열었다 닫거나 어깨가 당기는 기분이 들어 목을 쭉 펴는 동작과 같이 신체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운동틱이라고 합니다. 킁킁거리는 소리, 기침 소리와 같이 소리를 내는 경우는 음성틱이라고 하죠. 틱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가 며칠 뒤에는 잠잠해지는 식으로 증상의 정도의 변화가 많고 그 위치도 자주 바뀝니다. 틱은 학령기 아동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체 아동의 10에서 20%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과성 틱장애는 5에서 15%,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틱장애는 1%의 아동에서 나타납니다. 운동틱과 음성틱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 뚜레병이라고 합니다. 틱의 원인으로는 뇌신경 전달 체계의 이상, 출산 과정에서의 뇌 손상이나 세균 감염과 관련된 면역 반응 이상,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등이 틱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컴퓨터 게임 같은 흥분하는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다가 성장하여 10세 정도 되면 틱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한 느낌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핸드폰 많이 하죠? 핸드폰 할 때 틱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현재까지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등도 이상의 틱장애 치료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과성 틱장애가 아닌 만성 틱장애, 뚜레병의 경우에는 대개 약물 치료가 시행됩니다. 약물 치료 기간은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복용한 뒤에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틱 증상의 경과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개 학령기 후기에서 사춘기 초기까지 가장 심합니다. 사춘기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호전되어 초기 성인기에는 25%의 환자만이 증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틱 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이지만 전체적으로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음성 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근육 틱 역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뚜레병의 경우 30에서 40%는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며 30%는 증상이 있더라도 심하지 않으며 나머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뚜레병의 경우엔 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서 증세가 호전될 경우에는 키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틱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틱 증상을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과성 틱의 경우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없어지죠. 틱이나 뚜레병은 뇌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소리나 움직임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틱의 증상을 오해하고 상피를 주거나 벌을 주어서 증상을 제지해 보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이나 양육 방법의 잘못으로 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학업과 과외 활동을 줄여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고 지나친 꾸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 숙제나 일상생활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서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칭찬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성틱이나 뚜레병을 가진 사람들도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키가 더 작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부모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소아정신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틱을 너무 자주 1년 이상 하거나 근육에 통증이 있고 기침소리, 욕설을 할 때, 그리고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입니다. 틱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틱을 충분히 이해한 학교 선생님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틱은
우리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틱이 발생합니다. 즉, 이 기능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 움직이게 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은 간단합니다. 바로 안구 운동을 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운동인데요. 첫 번째로는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눈을 모으는 운동입니다. 30cm 떨어진 상태에서 점점 가까이 와서 눈이 모이게 합니다. 5에서 10cm 거리까지 오게 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이걸 10회 정도 반복하게 합니다. 눈을 완전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안구를 움직여준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입니다. 손가락 끝을 보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틱이 있는 경우 손가락을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세요. 잘 못 따라오는 눈이 있으면 반대쪽 눈을 가리고 그 눈만 운동을 시킵니다. 한 번 왕복을 1세트로 해서 30세트 정도 해주면 됩니다. 엄마보다는 아빠와 같이 놀이하듯이 해주세요.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틱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뚜레병일 경우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